자, 장아찌 보시면, 그래서, 우리 방금 여기, 이제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고? 교도소 개수를 찾지 말고 논리적으로 대답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어떻게 생각해? 그게 미시경제적 문제와 거시경제적 문제가 있고요. 미시경제에는 수요자 측면과 공급자 측면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다. 거시경제에서는 물가와 고용의 문제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 순간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수업은 암기라, 암기. 뭘 외워야 된다고? 기본 목차. 기본 목차. 규환전기, 공복집, 기사 매트네. 개동세, 리관이, 문과기 변화. 계모선, 직교평경, 노사분기. 135, 121전, 감시 보내정본, 통신, 41, 5253, 보내정본, 분종접기원. 행정학 15초 만에 다 외웠죠. 당장 안 되더라도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머리에 지금 뭐야 체계의 회로가 잡혀 있는 거죠. 그저 열심히 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답안이죠.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서론. 사례를 쓰는 게 좋아요. 자, 문재인 정부 얼마나 머리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그 옆에. 절대원칙, 지문에 제시된 용어나 사례를 쓰라. 서론을 만드는 거. 공신력 쓰면 역진기납, 밑줄짝, 매핑, 밑줄짝, 매핑. 역진기납과 두 과일씩이면 가장 좋죠. 자, 그럼 막간에 여러분 암기력을 한번 볼까요? 문재인 정부의 정부 운영 모습이 뭐였다고요? 한번 써봐요. 말로 하지 말고. 못 쓸걸. 그 정도는 외워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열혁서를 외우는 거죠. 열혁서를 외우면 열린 혁신, 서비스하는 정부. 열혁서, 열린 혁신, 서비스하는 정부. 적소공신 이렇게 외우는 거죠. 자, 매핑과 역진기납 답부터 완성하고 합니다. 1순환 때는 이제 답안을 써야 되죠. 주위에 하는데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스티브 잡스가 했던 얘기와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스는 뭐라 그랬죠? 어떻게 그렇게 혁신적인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요? 창조는 뭐 하는 거? 연결하는 거. 창조는 연결하는 거. 창작은 어디에서 시작해요? 모방에서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쓴 최고 답안이나 이런 걸 그냥 가루가 되도록 모방하세요. 그 시의 숫자까지도. 내가 엄청 많이 봤잖아. 넌 한 줄에 글씨의 숫자가 너무 많다. 선생님, 저는 이거 쓰기 편해. 이 답안 못 쓴다. 내가 앞담을 하는데 진짜 답안 못 써요. 한 줄에 24자에서 28자가 딱 좋다고.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앞에 3cm 띄우고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두 개.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답안 쓸 때 뭔가 창의적으로 쓴다고 고민하지 말고 내 답안 안 써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나오는 최고 답안 있죠? 그대로 그냥 따라 쓰면 돼. 카피하면 돼요. 그렇게 쓰다 보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만의 뭐가 나와요? 답안 쓰는 틀이 논다는 거.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쓰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씩 역진기납.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넘어갑시다. 틀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번. 가장 많이 써하죠. 외부적 방향, 내부적 방향. 4번을 가장 많이 하죠. 일반적 방향, 구체적 방향, 장기적 방향, 단기적 방향, 거시적 방향, 미시적 방향, 전략적 방향, 전술적 방향. 제도는 9번. 플랜 두 C. 플랜 단계, 두 단계, C 단계.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19페이지. 매핑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죠? 매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초한지를 세로로 쓴다, 가로로 쓴다? 가로로 쓰죠, 가로로. 가로로 썼죠? 로마자 1, 2, 3, 4. 그리고 여러분, 자, 이 문제 이거죠? 재정 운영의 방향. 그러면, 자, 역진기납. 4번부터 써야 돼, 4번부터. 얘가 지금 이거부터 썼다고, 이렇게. 두 개를 쓰고, 요거 쓸 때, 요거 쓰고, 요거 쓰고. 그럼 요거 쓰려면 요걸 써야 되고, 이렇게 써야 된다.
자, 우리가 결과만 보면, 자, 여러분, 자, 결과만 보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결과만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이 매핑을 어떻게 썼다고? 방향부터 쓰고, 차곡차곡 그 역진기납으로 간다고, 역진기납으로.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얘는 여러분들이 매핑하는 게 딱 봐도 어떻습니까? 진짜 인고의 과정이겠죠. 근데 이걸 한 번 하면, 두 번 하면, 이제 머릿속에 사연스럽게 내시고요. 그걸 옆에 뾰로롱 이렇게 이제 목차를 잡아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목차는요, 잘 들으세요. 절대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역진기납으로 했기 때문이죠. 이미 내가 뒤에서 뭘 쓸지를 결정하고 전개하기 때문에 논의가 딴 데로 셀 일이 전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자선 답안, 여백이 많아도 이렇게 줄이나 글이 바르면 뭐 느낌 좋죠? 참고로 이 답안은 수석 합격한 애 답안입니다. 그 다음 답안도 합격한 답안이고, 이 답안은 글씨가 참 23페이지, 4페이지 있는 답안은 글씨가 참 좋죠. 시각적으로 뭐 윤도 수준으로 쓰라는 건 아니지만, 시각적으로 좀 글씨가 크거나 똑바르면 조금 그저 괜찮다는 느낌 있죠? 제가 뭐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똑바로 이게 글씨를 크게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25페이지.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1. 첫 번째 행정학은 흐름과 맥락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제. 베버리안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대표적 변화가 신공공관리와 정책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관리이다. 2006년 입시에 나왔던 문제죠. 1번. 베버리안 관료제의 장점과 한계를 설명하라. 2번. 어떤 모양 가로 열고 조합이 바람직한가? 자, 여기서 여러분, 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실패하는 게 이거죠. 아싸나 관료제 외웠다면서 개념 쓰고, 특징 쓰고, 장점 쓰고, 단점 쓰고, NPM 쓰고, 네트워크 거버넌스 쓰면 점수 잘 안 나와요. 산발적인 답안이에요. 자, 갑시다. 문제를 잡으세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가로 열고 조합이 나와 있죠?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한 페이지 넘겨봐요. 27페이지. 죄송합니다. 29페이지. 29페이지 맨 위의 문제에 방가로 1번의 끝에 가로 안에 보세요. 직업 공무원 제도 및 실적주의 관계를 고려한 설명을 반드시, 가로 안에 있는 답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문제를 내놓고 가로 안에 뭘 써놓잖아요. 그 선생님이 불안한 거야. 다시 앞으로 가봐요. 25페이지. 어떤 모양이 바람직한가 하고 하면 애들이 NPM 좋다! 네트워크 관리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안한 거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가로를 뭐라고요? 조합, 혹은 조합이라 써놨죠? 그 답은 뭐라고요? 조합이 조합. 조합이니까, 자, 갑시다. 관료제, NPM, NW, 네트워크. 자, 됐죠? 조합이니까 각 상황에 가장 적합하거나 각 상황에서 가장 기능적으로 우수한 이 논리가 당연히 깔려줘야 되죠. 자, 제가 지금 어디부터 썼어요? 답은 뭐라고 지금? 적합한 상황 해야 되죠. 그럼 자, 여기 자. 관료제는 내가 놔두고요. NPM, 이거 해야 돼요. 자, NPM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특징으로 하죠. 네트워크는 가내신 또는 이런 걸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자관 목상이에요. 말로 해볼게요. 여러 행위자들이 분산된 권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작용 체제를 립넷과 스탬프가 말했던 거죠. 네트워크이죠. 그럼 자, 잡으세요. 그러면 잘 생각해 여러분. 관료제에 어떤 단점이 부각돼야지 NPM이 정당화되겠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시장은 경쟁을 강조하는 거니까. 관료제의 단점이 뭐가 부족하다? 경쟁이 부족하다라고 써줘야지 NPM이 부각되는 거 맞죠?
그러면 네트워크 조직은 여러 행위자들이니까 너무 독단적이고 독주다. 그래서 여러 행위자들이 관련되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가면 다시 지금 우리가 어디부터 구성했어요? 아, 문제는 조합이구나. 조합이면 각 상황에 적합한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이렇게 써놓고 아, 경쟁이니까 경쟁 부족. 여러 행위자들 해야 되니까 너무 관료제가 독단적이고 독주적이다. 딱 이렇게 쓰면 이 문제는 끝났죠. 아, 선생님이 원하는 출제 의도를 바로 찍었죠. 그리고 저기 쓰면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나중에 등장할 수밖에 없죠. 다시 청합시다. 문제를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문제를 많이 읽어야 돼요. 가로 안에 뭐라 써놨다고요? 조합. 아, 그러면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쓰면 NPM 특징을 해놓고 이 NPM의 특징들이 관료제에 없어서 문제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자, 이렇게 써야 돼요. 살아있는 답안은 이런 식의 무미건조한 답안이 아니라 1번, 2번은 같아요. 그러면 3번 보세요. 3번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일반적인 문제점, 여러분이 아는 관료제 병리 현상이고 최근 부각되는 문제점, 바로 경쟁 부족과 관료 독단. 그러면 딱 이렇게 연결하면 답안이 다 연결됐죠. 자, 다시 천천히 갑시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조합이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경쟁체제. 사업적이고 집행적인 영역에 가야 되고 요거는 협력이 필요한 분야. 아, 그럼 경쟁이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평면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대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지 지금 이 문제에 맞는 답안이 되는 거죠. 이미 그리고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관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개가 왔다는 거야. 딴 거 쓰면 안 돼. 이게 문제 전제잖아요. 여기서 뭐, 아, 선생님, 저는 MPS, 그냥 진짜 불꽃 싸도 맞아야 돼요. 봐,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이 두 개가 또 있야, 딴 거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잖아, 지금.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이 두 개만 쓰라는 거예요. 딴 거 쓰면 안 돼. 맞죠? 평서문이 평서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역진기납과 논리적인 답안 쓰기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걸 여러분 행정학의 가장 어려운 게 이거죠. NPM. 뭐야? 물어보면 다 대답 못해요. 읽으면 다 알지. 시장, 관리, 네트워크, 작업, 목상. 이 두 문자를 빨리 외워야 돼요. 외우면 되게 자신감 있었다는 거. 그럼 이 반대말이니까. 이렇게 반대로 매핑을 해놓고 맨 마지막에 목차를 탁탁 얹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옆에 문제. 올해 한번 볼까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의민주 보완후 수기민주주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 수기민주 진행되고 있다. 딴 것은 안 된다. 니 죽는다. 이 얘기죠. 이게 이 문제의 전제예요. 1번 수기민주 활성화 관점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문제점. 아,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2번 수기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쓰시오. 자, 여기도 똑같죠? 방안. 근데 이거는 이제 딱 알면 노마자 2번은 구성됐죠? 의사소통의, 자, 중간에서 일반적인 중요성. 목차 그대로. 뭐라고 했어요? 수기민주주의 활성화 관점에서 이렇게 써줘야지. 보통 이렇게 보니까 의사소통의 중요성.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선생님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도 있는데 최근에 무슨 민주주의 관점에서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수기민주주의 활성화 관점에서 이거 딱 써줘야지. 출제 의도를 그대로 딱 적어줬죠. 그러면 끝났네요. 서로는 이거는 해볼까요?
문재인 정부는 연락서를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수기민주 연결되고 수기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의사소통이 부각되고 있다. 깔끔하죠. 그러니까 그걸 외우면 연락서를 외워버리면 장음 제가 뭐 좀 뻥 좀 치면 한 3분 안에 서론을 다 써버렸죠. 여력서, 족서공신, 시험 문제도 이게 중요하다. 난 무조건 그렇게 쓴다고 하면 서론을 엄청 빨리 쓸 수 있다고요. 그렇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체계가 중요해요. 의사소통이란 단어를 시험장에 가서 처음 만났으면 거기에 가장 유사한 게 뭡니까? 돌려봅시다. 서론, 조직, 인사. 설마 이게 재무의 문제라고 생각 안 하죠, 지금? 인사의 문제도 아니고요.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서론의 문제일 수도 있죠. 다시. 여러분들이 체계가 안 잡혀 있으면 이걸 못 써요. 체계가 잡혀 있으면 가장 유사한 게 시민 참여 또는 ADR, 갈등 관리. 여기서 의사소통이라는 게 행정학에서 사실은 조직 관리에 있는데 조직 관리는 여러분 조직 속에서 있는 이 CEO하고 직원들의 문제지 지금 의사소통은 시민하고 문제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비슷한 걸 다 쓰면 돼요. 아까 했던 이렇게. 사실 이 문제는 올해 2차 시험장 간 애들은 쉽죠. 2017년 10월 달에 썼던 이걸 물어보는 거죠. 올해 시험장 공부 막 그때 실력 끌어올려서 가려는 딱 보는 순간 공론조사네. 바로 넣어줘. 이거 물어본 거야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시민참여 갈등관리가 시민과 정부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써놓고 방안 나는 공론조사를 써야 되겠다. 공론조사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대표성과 평등성, 수기, 합의, 그리고 책임성. 네 가지의 특징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수기민주주의의 핵심 요소가 여기 있네. 나와 있네. 수기민주주의 하려면 참여에서는 대표성과 평등성, 그리고 토론 과정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서로 책임, 즉 수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내 그 결정에 기꺼이 따라야지 수기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딱 답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의사소통 연결하면 됐습니다. 다시 요렇게 보세요. 요 문제는 올해 문제는 요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의사소통 시민 참여도 쓰고 공론조사도 쓰고 갈등 관리도 쓰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걸 내가 만약에 쓰려면 여기서 그래서 최근에 시민 참여와 이렇게 중요되고 있으니까 내가 4번 아마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문을 쓰면 이렇게 가실 분들은 여기서 미리 깔아주고 이렇게 가면 되고 아예 작년에 있었던 신고리 공론조사를 쓸 분들은 아예 그냥 공론조사 해가지고 사례 디테일하게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해가지고 다 외우고 갔어요. 466명까지 정확하게. 일당 12만 원까지도 외우고 가야지. 며칠 동안 토론했고 그런 거 다 합격하고 싶으세요? 에세이 합격, 유세이 합격? 합격하고 싶으면 딱 두 가지. 수험적으로. 남들보다 더 참신한 답안을 쓰든지 남들보다 더 디테일하게 쓰든지 악마는 디테일이 있어. 악마는 디테일이 있어요. 대충 요 정도 외우면 되겠지 할 때 애들은 더 외운다고요. 방금처럼 이렇게 해서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요거는 체계적으로 접근한 거고 요거는 사례적으로 접근한 거죠. 근데 뭐부터 결정하라고요? 수기민주주의 방안. 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방안. 에이 난 모르겠다. 다 써버려도 되죠 그냥. 다 써버리면 짧게. 한쪽을 쓰려면 깊게.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방금 문제가 전반적인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고 27번, 27페이지 행시 2012년 문제인데 이 문제는
너무 쉽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나눠진 문제는 너무 쉬워요. 1번, 방금 1번. 기존 관료제 패러다임이 가해진 비판. 2번, 신공공 패러다임이 끼친 영향. 3번, 신공공 서비스의 행정개혁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끝났죠?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때는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아까처럼 MPS로 바꿨죠.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 1번, 2번, 3번이고, 앞에 문제는 조합이거든요. 조합이니까 서로 평면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풀어주면 흐름이 더 좋죠. 자, 경쟁이고요. 여기는 토론, 담론의 형성이죠. 물론 이렇게 끊어줘도 되는데 우리가 역사를 알다시피 이거는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세팅 안 하면 공부 안 되는 사람이에요. MPS는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NPM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거 아니에요. 이거 평면적으로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 뺐어요. 똑같아 아까 앞에 하고 경쟁이니까 뭐의 부족? 경쟁의 부재. 근데 자 보세요. 여기 토론 담론이잖아요. 근데 관료제가 똑같이 담론이나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되죠. 다시 아까 똑같아요. 관료제 일반적 문제점은 관료제 병리 현상으로 써주고요. 최근 부각되는 게 뭐라고요? 경쟁이 없어서 무사한 일인 거 하고 국민하고 소통 대화가 없다. 근데 NPM적 개혁은 경쟁 부재는 해결했을지 망정 국민하고 대화 소통이 없으니까 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MPS적인 개혁이 등장했다는 거죠. 이렇게 흐름을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흐름을 타고 넘어가는 거.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개념 잡고 특징을 써주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아는 자 보세요. 여기서도 NPM을 비판을 써줄 때 여러분 맨날 뭐 형평성을 부족하다는지 뭐죠 이런 게 지금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관리는 뭐야고요? 고객으로 바라보고 담론 대화 소통이 없다는 게 아주 중요한 단점이고 최근에 그래서 민주화 포스트 모던 게다가 행정 환경이 민주화됨으로써 국민들이 대화 소통 담론을 요구하는데 NPM의 문제점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자 여러분 NPM을 적어줄 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NPM을 여기 적으면 안 되고요. 이 문제의 맥락에서는 가장 핵심론적 또는 최근 행정 환경 변화와에 부각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뭐의 부족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쓸 거야. 봉사, MPS, PSM, 담론, 대화, 소통 이런 단어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MPS의 키워드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없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문제가 딱 맞죠. 출제에도 하고.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방가루 2번은 영향이에요. 방가루 3번은 개혁 방안이에요. 느낌 다르죠? 만약에 2번 NPM적 개혁 방안을 써봐라. 3번 개혁 방안을 써봐라. 이렇게 하면 똑같은 문제인데 2번은 영향이라고. 무슨 영향이 됐다고요?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선생님은 MPS로 한국 행정개혁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문제죠. 이해됐죠? 문제 속에 출제 의도가 농후해요. 됐습니다. 28페이지 주로 이제 제도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도를 외워야 되는데 민주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대표 관료제는 실전 사례가 많지만 그에 대한 반대 논리도 상당하다. 역차별을 서술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논하다. 단 두 사례를 꼭 포함시켜. 이 문제는 뭐 좀 이런 표현하면 모르지만 너무 쉽다는 단어를 냈나 우리 시국에는 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죠? 이미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여러분 자 대표 관료제의 개념 특징 배경 장단점에서 단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뭘 써줘야 된다고요? 방금 역차별이죠.
아예 서론에 깔아주면 돼요. 좀 미셀러니로 한번 써볼까요? 뭐 이래 좀 약하지만 역차별로 흔들리는 대표 관료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장에서 이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바로 찍어줬죠. 이 문제는 너무 쉽잖아. 그냥 역차별만 써라. 그러니까 제4회화보다는 역차별인데 그래서 로마자 2번 요 사례를 적어준 다음에 방향을 적어주면 되죠. 이건 이제 역차별의 방향은 다행히 첫 번째 중증장애인하고 로스쿨이 있는데 됐습니다. 요거는 행작, 인사행정 공부하면 다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 답은 알고 있죠? 올해 재경인가요? 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밑에 여러분 65점, 63점, 64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뭐예요? 이건 양성, 이거는 지역이죠. 커트라인 보셨죠? 이 양성 지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을 때 이렇게 안정장치를 둬요. 몇 점 이하는 안 뽑아요. 아예 부족해도. 그렇게 해서 요거 구분하는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는 뭐 인사행정 공부하실 때 하면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목차를 뽑아줘야 된다. 자 이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관료제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위원 대표 관료 쓰는 게 아니죠. 이 문제에서는 대표 관료의 단점에서 제4회화도 있고 역차별도 있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고 대인민주 원리가 부족하다 이런 걸 평면으로 쓰지 말고 가장 핵심론적 문제점이 뭐라고요? 역차별이라고 써줬는 거예요. 이렇게 목차를 이 문제에 맞게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거 무슨 답안 쓰기? 문제지향적 답안 쓰기. 여러분이 아는 관료제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관료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대표 관료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원하는 대표 관료제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이 문제도 문제만 읽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 1번 고공단 도입 취지 직공제와 직업공무원 제도와 실적주의 관계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2번 효과와 운영상의 문제점 3번 동기부여 방향에 대한 여부 자 여러분 자 출제도 분석해 봅시다. 왜 3번에 동기부여를 섞였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자 보세요. 답이 나 있잖아요 여러분. 운영상의 문제점에 뭐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요?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3번에 문제를 빼낸 거 아니에요. 1, 2,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답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1, 2, 3, 1, 2로 되어 있는 거는 이 2번은 3번의 전제예요, 전제. 방금처럼. 왜 3번이 등장했다고요? 대표 관료제의 장점도 있는데 운영상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3번. 동기부여의 문제점이 나왔다는 거죠. 다시 1, 2, 3번으로 나눠져 있으면 3번은 2번의 방향이라고요. 반대로 2번은 3번의 전제 조건이에요. 논의의 연결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는 문제는 잘 쓰시고 행정학에서 여러분 관계가 나오잖아요. 이거 뭘 물어볼까? 이거 상보, 상충. 상보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니까 순기능이에요, 역기능이에요? 순기능이죠. 상충은 부정적인 거고 대표 관료제를 하니까 직공제의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 대표 관료제 하니까 실적주의의 긍정적인 관계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 다시 행정학에서 관계를 당연히 이거죠. A와 B의 관계 둘 사이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상부냐 상충이냐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29페이지 맨 밑에 문제 이것도 너무 쉽죠. 1번 건전성과 투명성을 설명하고 2번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재정의 의미와 구조. 이거는 뭐, 아예 여러분, 요걸 외우는 게 힘들죠. 근데 앞에 이미 답이 있죠. 예산 운영의 핵심 과제가 뭐라고요? 건전성, 투명성. 건전성하고 투명성 주고, 선생님의 의도가 이거 아닙니까?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제도가 뭐라고요? 통합주의. 했잖아요, 방금. 앞에 1번은 2번에 뭐라고요? 해결 방안이거나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선생님이 또 친절하게 앞에 조건 달아놨죠.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을 의뢰 쓰라고 그러죠. 통합재정이 뭐 예산이 단일화되고 저쪽으로 쓰지 말고, 이게 건전성이, 답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거예요. 건전성이 적자와 흑자를 보여주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예산 제도죠. 총계예요, 순계예요? 순계로 작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립대학교 중에 가장 유명한 대학이, 이거 말할 때 꼭 두 번이에요. 이 암기법 안 좋아. 연고, 고연, 꼭 내 다 많이 설다. 이거 암기법 잘못 말했다가 사학, 산재. 연고전, 고연전 하는데 그 사학 애들이 산재 입었다면 너무 열심히 응원하다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학연금, 산재 요 네 가지의 사회보장성 지출을 빼면 관리재정 수지가 나온다고요. 시험은 요즘에 요게 나온다고. 요게 이제 요거 나왔잖아요. 이제 안 나와 사실상 PSDS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요. 연고도 해야 돼요. 고연. 괜히 만들었어. 양기법. 연고, 사학, 산재. 고연전 뛰던 사학들이 너무 열심히 응원해서 뭘 입었다? 산재 입었다. 산재는 들어봤죠? 산업재해 줄임말. 다시 연고, 고연, 사학, 연재.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시험 나왔어요. 대학 모의고사 이거 나왔다고.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그런 면에서 풀어보시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31페이지. 이런 제도와 제도의 관계는 방금처럼 상보냐 상충냐, 이 문제만 잘 읽어보면 돼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자본 관점에서 논하고 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 방안을 제시하시오. 잘 읽어보세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자본 관점으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참이 사회자본의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설령 여러분 이게 부정적 역할을 하는데 이 문제 냈겠어요? 다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사회자본 형성에 무슨 역할을 한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반대 논리도 성립할 수 있겠죠. 사회자본이 충만해야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도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봤는데 이게 불안하면 두 개 다 써도 돼요. 교도소 개수 맞추려고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주참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미치는, 이렇게 두 개를 다 써도 상관없어요. 불안하면. 근데 잘 읽어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사회자본 관점에서 논하라는 것은, 다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좀 더 이런 식으로 주참을 통해서 사회자본을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정확한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 반대로 할 수도 있다고. 평면적으로 놓고 요게 있으면 요게 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게 있으면 요게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논리를 어떻게 전개해 주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본, 호평민 결사. 사회자본은 이런 건 너무 중요하니까 해보시죠. 호혜규범, 평등, 시민관여, 개사체, 사회 신뢰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외워야 된다고. 사회자본 정도는 지금 행정학에서 가장 핵심 개념이죠. NPM을 말했을 때 여러분 숨도 안 쉬고 NPM의 특징이 딱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행정학이 공부됐다는 거예요.
뉴가버넌스 한 번 좀 들어봤고 다 알죠? 한번 설명해봐. 아, 그게 뭐 애들이 같이 합쳐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데 네 답안지 그렇게 쓸 수 있겠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이 이제 시험 행정 답안지 쓰다가 아는데 안 나와. 안 외웠으니까 키워드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네트워크, 작업 목상 빨리빨리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너무 쉽죠. 정보의 비대칭성을 다루는 학문이 뭐밖에 없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부패 통제인데 이거밖에 없죠? 주인 대리인 이론밖에 없죠? Principal Agent Theory 맞죠? 답은 뭡니까? 유인 좋았어. Incentive Compatibility.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공수처를 만든다. 감시를 강화한다. 다 틀렸죠? 전제 조건 봤잖아요. 자, 정보의 비대칭성의 관점에서 설명해. 딴 거 쓰면 너 뒤진다 이 얘기예요 지금. 다시 읽어보세요. 정보의 비대칭성의 이 초래한 행정부패의 구체적 사례를 제서 정보의 비대칭성 밖에 있는 이론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정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면 그거 맞죠? 4번 보론. 사실 이런 거 써다오 점수 1점도 안 줘요. 그래도 뭐 칸척이 성실 좀 반대하는 선생님 한 1, 2점 더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최근 했던 뭐 공직비리 수사처도 하고 뭐 행정문화도 개선시키고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이런 게 정보의 비대칭성은 이기적 인간을 전제하는데 교육훈련 시킨다 이 말이다 이게. 이걸 막 행정 이론 모르고 그냥 생으로 쓰는 답안이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뭐라고요? 유인 좋았어. 내부 고발자. 제가 보기에는 내부 고발한 애들한테 그냥 10% 딱 주면 돼요. 미국은 가장 내부 고발자한테 많이 준 돈이 1,000억이야, 1,000억. 우리는 2억이 끝이라고요. 여러분 고시부터 가지고 너무 불합리해가지고 내가 내부 고발하고 그랬는데 2억 받고 내가 그만두겠어요? 한 20억 정도는 괜찮죠? 근데 잡으세요. 자, 얘가 내부 고발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1,000억이라는 부패를 저질러서 예산 낭비하는 것보다 얘 20억 떼주고 우리가 980억을 세이브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국민 입장에서도 좋고 공무원 입장이 좋죠. 유인 좋았어. 이게 주인 대리인으로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패 통제 방법이고요. 진짜 마지막 문제다. 의외의 문제. 2013년 나왔는데요. 읽어볼게요. 최근 복지 재정 지출의 정대를 위해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 잠재 성장률 이하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환경 속에서 증세는 대안에서 제외되고 있다. 세출 구조조정 및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함께 지하 경제 양성. 깍두기 형님들 잡아야 된다는 거죠. 실현 가능성 진단과 실천 대안을 제시하시오. 2013년에 나왔는데요. 우리는 외우기 쉽죠.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우리 고생 좀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헌법은 1988년 2월 25일 날 시작하고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83을 하면 딱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충 2000년대 초반이죠. 그러면 몇 년?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5일, 2013년 2월 25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들 또 외워야 되죠. 2018년 2월 25일까지인데 2017년 5월 10일부터 이제 7272 이렇게 이제 우리 아들은 외워야 되겠지. 제가 하고 싶은 말 뭐예요? 딱 여기죠,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이 바로 지하 경제 양성화였죠. 근데 우리는 자 갑시다.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도 모른다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브리타인데 브리타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한 뭐라고요? 행정학이면 행정학적인 논리를 해야 되죠. 자, 그게 지하경제.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와 함께 지하경제 양성하니까 세출 구조조정 이런 걸 나보니까 재무행정이나 예산 관점에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뭐 지하경제 양성화를 크게 얽매이지 않고 조직의 문제와 인사의 문제와 재무의 문제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 정답은 아닌데요. 논리를 보여주면 돼요. 전문가를, 지하경제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하고, 조직에서는 타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고, 그래서, 여기 나 있는 것처럼 지하경제 양성화, 예산 과정적인 측면과 예산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지출 예산 제도나 여러분들이 알고 쓰고 싶은 것들을 그냥 쭉 쓰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정답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답안을 썼어요? 행정학 체계 목차의 논리대로 썼죠? 이게 여러분,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우리는 저처럼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은근히 약간 이런 문제가 녹이길 바라죠.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다른 애들은 이렇게 체계적이거나 목차적 공부 아니고 어머니 생각나다가 끝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충 쓰면요 10점을 받아요. 다른 애들은 빵점이죠. 뭐 법평 카페라고 하는 5점 되겠죠. 이 점수가 큰 거야. 다시 한번 무슨 평가라고요? 상대 평가이기 때문에 브리타나 의외의 문제가 나오면 행정학이니까 행정학의 접근 갑시다. 환경, 조직, 인사, 재무, 서비스. 조직에서, 인사에서, 예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준비돼야 된다. 뭐 VAT를 어쩌고저쩌고 소비자 중심을 붙이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알면 좋은데 그걸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행정학의 논리로 푼다는 게 중요하죠. 행정학의 논리로. 이것도 정답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뭘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줬어. 행정학의 논리가 내가 있습니다라고 보여준 거죠. 다른 애들은 점수가 뭐 0빵점에서 5점이지만 여러분 10점에서 15점을 받을 수 있으면 여기서 붙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어차피 여러분 솔직히 냉정히 말하면 삼순한테 가면 이게 여러분 단속 평형 이론이 있어요. 재밌는 이론인데요. 이 말하면 바로 알죠. 조별 과제를 줬는데 6개월 동안 조별 과제를 한 팀이나 일주일에 한 팀이나 결과물은 비슷하죠. 이게 단속 평형 이론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애석한 얘기인데 3년을 공부하나 3개월을 공부한 놈이나 나중에 다 봤을 때는 답안의 퀄리티 비슷한데 요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죠. 브리타 나왔을 때 3개월 공부한 애들은 전혀 공부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가 계속 보고 싶은 분이야. 집 그 시험장에서. 근데 3년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계속 보니까 뭐가 잡혀 있어요? 논리와 체계가 잡혀 있죠. 우리는 빨리 이걸 잡아버리면 이런 문제 놓으면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제 식으로 얘기하면 흐름이죠. 관료제, MPM, MPS, 네트워크 조직 이런 식이죠. 전반적으로 흐름이고 첫 번째 거는 그냥 쭉 흘러가는데 두 번째 거는 딱 좀 세분화되어 나올 거예요. 이거 제도죠, 제도. 보통은 자 보세요. 대표 관료제, 고유공무원 같이 그냥 제도 하나만 물어보는 답안도 있고 사회자본,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보의 비대칭성, 부패통제 이렇게 제도와 제도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죠. 이 문제가 행정학의 전형적인 문제죠. 이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였죠. 옛날처럼 대표 관료제를 써봐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는 대표 관료제에서 뭐와 관계를 물어. 4번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약간의 브리타. 브리타는 뭐로 승부한다? 논리. 논리. 자, 갑시다. 논리, 체계, 목차, 두 번째 암기야. 다시. 논리, 체계, 목차, 두 번째 암기. 조금 많이 했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 뒤에, 34페이지. 종합 문제가 있습니다. 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조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풀어보시면 뭐 쉽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그 무료 특강 하고 마치고요. 다시 한번 30초만 기회 두시죠. 시험 학문 하는 거 아니라고요. 시험 전략 기출문제 보서 강약 조절해서
출제될 가능성을 많이 공부해야 되고, 결국은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뭐로 여러분이 성부 본다? 얼굴 생긴 걸 보면 내가 당연히 붙겠지. 동의하네? 30분 연장입니다. 얼굴 생기면 내가 붙겠죠? 그게 아니야. 전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글 쓰는 거. 아까 글 쓰는 답안을 보여드렸습니다. 답안을 잘 쓰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써야 돼. 다시. 답안이 중요한 거는요, 양을 채우는 게 아니라 속도와 키워드예요, 키워드. 빨리 쓰려면 일정한 정도로 외워야 돼요. 좀 많이 나오는 거, NPM. 아니, NPM 협력가학원에서 네트워크 많이 나오잖아. 왜 자꾸 답안지 쓸 때 생각해요? 많이 나오는 거는 빨리 외우면 돼요. 작업 목상, 시장 관리, 단해신, 사회자본 많이 나오잖아요. 호평민 결사. 그럼 빨리 쓴다, 빨리. 그 조금의 3초나 5초가 나중에 30분을 좌우한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암기하시고 답안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우리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